2018 남북 정상회담 특집 배칠수 전영희의 구호고쇼. 네, 아침부터 이렇게 미리 기다려서 봤거든요. 방송도 미리미리 하더라고요. 네, 진짜 이런 날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그럼요. 뭐 몇 년 전만 같았으면 뭐 진짜 꿈도 못 꿨을 일이었었고요. 네, 하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마침내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되고 있는 중이어서 뭐 조심스럽기도 하고 긴장도 됩니다만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군사분계선이죠. 예. 콘크리트로 된 거. 네. 그거 조그만 거 그거. 야, 그거 하나인데 65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되게 뭉클하고 이거 실화냐? 진짜 표현대로. 정말 그런 뭉클한 느낌이었어요. 그 마음이 정말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묘하더라고요. 예. 진짜. 예. 그리고 또 저는 보면서 우리 남과 북이 정말 마음만 합친다면은 양측이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마주보고 걸어가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정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제는 뭐 저도 나이가 들고 세상살이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이제. 알긴 아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음이 좀 안타깝고 또 우리만의 의지만이 아니라는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그렇죠. 네. 알게 된 어른이 된 게 뭐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그 첫 시작이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났으니까 이로 인해서 모쪼록 하루빨리 이 땅에 또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의 바람입니다. 네. 자, 노래. 예. 송창식 씨의 노래. 우리는 예. 네, 첫 곡으로 송창식의 우리는을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2018 남북 정상회담 오전의 회담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막 시작됐습니다.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바로 들어봅니다. 네. 만남을 시작한 이후부터 환담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악수를 하면서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넘어온 뒤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께서 예정에 없던 MDL을 넘어 북측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렬, 의장대와 같이 행렬을 하면서 김 위원장과 같이 걸어오면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 전통 의장대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전통 의장대는 약식이라 아쉽다. 청와대에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 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의장대 사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의장대 사열이 끝나고 양측의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사열을 끝내고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럼 가시기 전에 남북 공식 수행원 모두 기념으로 사진을 함께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예정에 없던 포토타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집으로 이동을 한 이후에 평화의 집 로비 전면에 걸린 민정기 화백의 북한산 그림을 보면서 김 위원장이 이건 어떤 기법으로 그린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문 대통령께서는 서양화인데
우리 동양적 기법으로 그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두 정상은 9시 48분경 환담장에 입장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환담장 뒷벽에 걸려있는 김중만 작가의 훈민정음이라는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작품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의 글씨를 작업한 것이다. 여기에 보면 서로 사마띠는 우리말로 서로 통한다는 뜻이고 글자에 미음이 들어가 있다. 맹가논이는 만들다는 뜻이다. 거기에 기억을 특별하게 표시했다. 서로 통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사마띠의 미음은 문재인의 미음, 맹가논이의 기억은 김 위원장의 기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웃으면서 세부에까지 마음을 썼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새벽에 차를 이용해 개성을 거쳐 왔다. 대통령께서도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불과 52km 떨어져 있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께서 우리 특사단에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불과 200m를 오면서 왜 일이 멀어 보였을까? 또 왜 일이 어려웠을까 생각했다. 원래 평양에서 문 대통령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 더 잘 됐습니다. 대결의 상징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는데 도로변에 많은 주민들이 환송을 해주었다. 그만큼 오늘 우리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성동 주민들도 다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우리 어깨가 무겁다. 오늘 판문점을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 제주도, 백두산으로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담장 앞편에 걸린 장백폭포 성산 일출봉 그림을 가리키면서 왼쪽에는 장백포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주도 성산 일출봉 그림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께서는 문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나는 백두산을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더라. 나는 북측을 통해서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 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에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이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6.15 14합의서에 담겨 있는데 10년 세월 동안 그리 실천을 하지 못했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그 맥이 끊어진 것이 한스럽다. 김 위원장께서 큰 용단으로 10년 동안 끊어졌던 혈맥을 오늘 다시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대가 큰 만큼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큰 합의를 해놓고 10년 이상 실천을 못했다. 오늘 만남도 그 결과가 제대로 되겠나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짧게 걸어오면서 정말 11년이나 걸렸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우리가 11년간 못한 것을 100여일 만에 줄기차게 달려왔다. 굳은 의지로 함께 손잡고 가면 지금보다야 못해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님을 제가 여기서 만나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친서와 특사를 통해 사전에 대화를 해보니 마음이 편하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김여정 부부장을 가리키며 김 부부장은 남쪽에서는 아주 스타가 되었다라고 말했고 큰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위원장 부부장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주인공은 김 위원장과 나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잘할 것이다.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말에 늦게 합의가 이루어져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가 시작한 지 이제 1년 차다. 제 임기 내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부서에서 말리마 속도전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남과 북의 통일의 속도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웃음이 있었고요.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살얼음판을 걸을 때 빠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이제 자주 만나자. 이제 마음 단단히 굳게 먹고 다시 원점으로 오는 일이 없어야겠다. 기대에 부응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앞으로 우리도 잘하겠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다. 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김 위원장께서 직접 나서 병원에 들러 위로도 하시고 특별 열차까지 배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왔고 우리 사이에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님과 무릎을 맞대고 풀려고 왔다. 꼭 좋은 앞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면서도 세계와 함께 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이끌고 주변국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100브리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아쉽게 저희는 질문을 못 듣고 못하고 네. 마무리를 하게 지금 됐네요. 화면에 나오고는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저희는 네. 여기까지 연결했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뭐 네. 너무 자세해가지고요. 뭐 중간에 웃음소리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전했습니다라는 정말 자세한 내용을 또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감나게 읽어는 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중에 직접 저희가 또 육성을 또 네.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네. 뭐 이미 들으신 내용이지만 좀 더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서 저희도 잘 몰라요. 어디를 들을지는. 네,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뭐 우리 만남을 축하하듯이 이 날씨도 아주 화창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봄이 한창입니다. 이 한반도의 봄,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여기 판문점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 남북의 국민들 또 해외 동포들이 거는 기대도 아주 큽니다. 그만큼 우리 두 사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도 그렇게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 10년 동안 못한 이야기 오늘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4월 27일 예. 또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나중에 웃음으로 잠깐 출연하셨고요. 그 전에 저는 뭐 정말 중요한 얘기들 많았는데 그 위원장의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평양냉면을 갖고 왔는데 멀리서 갖고 온 만큼 안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에서 저는 혼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멀다면 멀지만 그 멀지 않은 거리에서 그렇죠. 예 가져온 냉면. 취지를 뒤늦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네, 예. 네, 그랬겠죠. 우리 대통령 혼자만 계속 얘기하신 것 같지만 이제 좀 편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먼저 얘기하니까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혼자 네. 말만 한 건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예전보다 좀 시작이 일찍 됐습니다. 정상회담이. 네. 그 사진을 찍는 거는 좀 예정이 없었다고 해서 사진도 한번 찍고 그랬는데도 이게 좀 예정보다 빨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그러게요. 정상회담도 빨리 시작된 만큼 12시경에 마무리가 일단 됐고요. 그래서 브리핑도 들으셨고. 다음 일정까지는 지금 이제 그 북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네네. 그런 이제 우리대로 오찬을 하고 이제 또 서로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야, 이거 오전에 이런 얘기 오갔는데 뭐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시간으로서 각각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다음 일정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또 전달해 드리겠고요. 자, 오늘 저희 구호고쇼는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3부, 4부 좀 안내를 좀 간단하게 좀 네네. 해드릴게요. 그 북한 전문가들 모시고요. 이 정상회담과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자댕문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진짜 전문가예요. 예, 오늘. 자댕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진짜 전문가입니다. 예, 근데 이제까지 어느 방송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분들 또 모실 거니까 기대를 해 주시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또 통일,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질문 보내주시고요. 일단 이 질문은 지금 저 개인적으로 떠오른 생각입니다만 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질문이 들어와 주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 한 40대, 50대들이 느끼는 통일에 대한 이미지, 또 저희가 어떤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예. 생각들. 그러니까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감상이 있는가 하면요, 저희 또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도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또 어르신들은 좀 다를 것이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좀 변해가는 모습들 또한 확인할 수 있는 한 장이 되는 것 같아서 다양한 세대들의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있는 시간이라. 일단 뭐 참. 학교 일찍 들어간 대학생들은 이제 19세, 네. 만 18세도 있으니까 10대부터 좀 아울러서 네. 좀 많이들 보내주시면 대학생들이라도 좀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바짝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많이들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입니다. 장문과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들고요. 카카오톡, TBS 앱은 무료입니다. 질문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분위기가 뭐 이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업체들이 그럼요. 예. 뭐 해드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합니까? 오늘 이해해 주실래나요? 이해해 주시는 그런 날이.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그럼 저희가 또 과감하게 이거는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BS 정보센터 가서 이제 교통정보 알아봐야죠. 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요. 임진각 현장에 중계차 우리 저 TBS 많이 나가 있고요. 지금 어제부터 현재. 좀 이렇게 많이 나가 분주했습니다. 네. 있고. 황원찬 아나운서가 오늘 어디 있냐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울 속으로를. 예, 더 중요한 일 때문에 가 있던 거 있죠. 그랬군요. 이것도 모르고 또 저희는 어저께 그렇게 또 설레발을. 아이고. 자, 황원찬 아나운서 나가 계시죠? 네, 여기는 예. 임진각입니다. 네. 그 아까 그 인터뷰했던 저 부산에서 온 친구들 같이 있나요, 아직도? 아, 그쪽은 이제 단체로 오셔가지고 단체로 네. 갔어요? 지금 임진각 주변을 네. 휩쓸고 다니고 계시고요. 아, 돌아다니고 있구나. 아니 지금 점심시간이 막 들떠가지고 식사를 좀 하셔야 될 식사도 텐데. 아마 뭐 군데군데 하시겠죠. 그렇겠죠. 예. 네. 황원찬 아나운서 먹었어요? 예? 밥 먹었어요? 밥 안 먹어도 오늘 배부른 날. 아, 네. 현장에 좋은 대답이었죠. 네. 예, 현장에 근데 있는 분들이 아까도 저 인터뷰를 이제 황찬 아나운서 고생하고 계신 거 쭉 들었는데요. 예. 그럼 느낀 건데 확실히 그 사람이 몸이 가까이 있으면 네. 감동도 좀 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훨씬 더 합니다. 그죠. 목소리 톤도 네. 달라지는 것 같고. 요즘은 저 중계 장비들도 좋고 이래서 네. 네. 훨씬 다양한 매체를 편하게 접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임진각에 오니까 바로 코앞에 저 역사적인 현장이 있다는 생각에 그렇죠. 너무 막 호흡이 가빠지고 그렇죠. 예, 막 마음이 이게 벅차오르는 들뜨는 것 느낌이죠. 같아요. 예. 한 5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가. 예, 한 5, 6km 정도. 네. 네네. 진짜 몇 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네. 자, 어, 일단 예. 예, 현장에 뭐 지금 인터뷰 준비 같은 것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 황원찬 아나운서가 준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대로 그 현장감을 좀. 네. 계획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굳이 계획까지는 아닌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산에서 온 그 네. 파릇파릇한 대학생들에 이어서 제가 아까 열심히 여기 지켜봤는데 역시나 아침 일찍부터 남북 정상회담 중계 화면을 열심히 지켜보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옆자리로. 자, 그분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굉장히 고우신데. 네,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네,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30대 중반의 손인미라고 합니다. 아, 네. 아, 역시 저기 앞서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올라오신 분이셨군요. 네, 예, 네. 그쪽이 주변에 계시더라 어쩐지. 예. 아니 그 아까 못 여쭤본 게 왜 부산에서 굳이 임진각까지 아. 올라오셨을지. 방금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임진각이랑 부산이 제일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네, 네네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서 그 감동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에 어젯밤에 출발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와서 직접 보니까 일단 방송차들이랑 네. 너무 많죠. 네, 예. 실감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네. 여기 뭐 나비도 날아다니고 네, 분위기 좋네요. 좋습니다. 아니 저 아침 일찍 오셨는데 네. 여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로 타고 임진각 바로 옆 지나서 판문점으로 가는 모습부터 남북 두 정상의 만남까지 방금 전에 또 오전 회담 내용 정리한 것까지 쭉 지켜보셨잖아요. 네, 네. 어떤 느낌이세요? 꿈 같아요. 네, 이게 어제 아니야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아무도 맞아요. 생각 못했을 것 예, 같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오늘 아까 손잡고 두 정상이 걸어오는 거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맞아요. 한번 네, 또 네. 살짝 다시 저 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왔죠. 네, 네, 네.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 맞아요. 네. 아니 그 오늘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세요? 마음 같아서는 예. 끝까지 오늘 회담 끝날 때까지 있고 네. 싶은데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요. 네. 회담 2차 회담 끝날 때까지는 네. 보고 가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도 쭉 응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네. 남북 정상회담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을지 네. 바람을 한번 남기신다면. 저는 이제 정치적인 건 사실 잘 모르겠고요. 오늘 이렇게 두 정상이 만나는 거 보니까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정상이 만나는 게 신기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좀 많이 들었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네. 꼭 실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응원의 마음으로 화이팅을 외치면서.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곳 임진각도 아침에는 사실 조금 쌀쌀한 느낌이었는데 이젠 살짝 덥다 싶을 정도로 기온이 부쩍 올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마 이렇게 후끈 기대감으로 달아올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 멋진 봄날의 오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곳 현장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진각에서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일찍부터 황원찬 아나운서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본인 그러게요. 또한 들떠가지고요. 새벽부터. 근데 뭐 식사도 안 했지만 그래도 네. 배부르다고. 힘든 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생생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시고요.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날이 날이니만큼 저희도 오늘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자 특별한 분들 모시고 잠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참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위대한 아, 국민 그 왜? 아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그랬죠. IS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예, YS님. 네. 그래. 참 오랜만에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얼마 만에 해보시는 건가요? 뭐라고? 아 뭐야, 왜? 안 똑같냐?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오랜만이라. 내 좀 오래 쉬긴 했지. 예. 꽁투 끊은 지도 몇 년 됐고. 그러니까요. 그 옛날엔 저희 이 시간에도 꽁트에 많이 나와주셨었잖아요. 이제 그 후배들이 해야지. 아. 지금도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빵빵 터트릴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 왜요? 안 한대잖아, 터트리는 거. 아. 알아들었니? 빵빵 그 터트리는 거. 예. 저쪽 터트리는 거 안 한다고 하는데 그 터트리는 거 안 하기로 한 이 역사적인 날. 이야. 안 터뜨리는 거지. 역시. 어떤 너? 내 개그 죽이지. 저기 근데 죽여. 죽이는 것도. 아, 그렇지. 죽이는- 죽이면 안 되지. 예. 살려야지. 그렇지. 아이, 좋은데. 평화 살리고 나라 살리고.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런 거야. 하야, 이거. 센스가 있네. 센스가 예.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치가 뭐야? 뭐 선녀야? 어떻게 나랑 같이 볼 수가 있지? 아니고요. 예, 저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구름 타고 왔니? 예? 몇 시시야? 흰구름이야, 먹구름이야? 이제 먹구름은 걷어야죠. 그렇지. 아이, 똑똑해. 참. 센스 있어. 이제 긴 시간 동안 드리워지가 있던 먹구름을 거두고 햇빛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확실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네. 기회 되면 나 좀 다른 날 불러봐봐. 오늘은 개그를 날이 날이니만큼 많이 참한 가거든. 아, 많이 참으셨구나. 네. 아유, 그럼요, 알죠.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고요. 땡큐. 예. 자, 그러면 이제 YS님에 이어서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역시 모시기 힘들지만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DJ입니다. 예. 예, 저도 엔가에서는 이런 자리 안 나오려고 합니다만은 또 실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오늘처럼 참 감격스럽고 이 감동적인 이런 날에는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나마 국민들과 이런 참 말하자면 이 참 기쁜 마음을 다 함께 나눠야 하지 않겠냐. 예, 그렇게 해서 인사를 드리려 이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누구보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이끌어내셨고요. 그 이후 오늘 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때가 2000년이었죠. 그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평양에서 6.15 남북 정상회담 했지요. 그 회담의 주요 내용은 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정착,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 간 교류와 협력 이런 거 등등이었으며 그때도 그렇게 되기까지 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여 그 후에 2000년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남북 간 첫 접촉이 있었고 이렇게 했고 저기요. 얘기할 시간 많이 없죠. 예, 아유 정말 죄송하게 저희가 표정이 시간을 미리 많이 좀 만들어 놓지 못해 갖고요. 야, 괜찮아. 나도 여기까지 하려고 했어. 아, 예. 알지 내가 방송을. 예. 네가 말을 안 끊게 끊을 때가 되었는데 안 끊기는. 아, 그러셨구나. 네. 기억이 많이 안 나지 나도. 네. 그럼 바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사회자 얘기 정답. 예?
여기 여기 아니죠. 버릇이 예. 그 저쪽에서 옛날에 하시던 거잖아요. 그거는. 작가가 한 명이라 예. 그 작가가 딱 그 작가. 예. 알지 퀴즈 그 지금도 우리가 참 그런데 이것이 또 말하자면은 이 퀴즈를 풀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은 풀어야 할 것도 물론 있다. 예.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참 북미 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 개씩 반드시 그것을 풀어낼 수 있으리라. 평화를 향한 이 새로운 시작이 활짝 만개해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리라. 이 평화의 흐름은 아무도 거슬 수는 없다. 예. 그렇게 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러지 않아요? 뭐 혹시 평화가 싫은 사람 있을까? 있어? 없겠죠. 있으면 예. 데려와봐. 내 앞에 뭐 할 거냐 한번 물어보려니까. 응? 그냥 껌 있냐? 예? 있으면 하나 줘봐. 확 씹어보려니까. 예, 그러게요. 그렇게, 예. 근데 저 없을 거예요. 예, 평화만큼은 모두 한 마음이죠.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경사예요. 이 경사스러운 날에 나를 불러줘서 오히려 참 내가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사는 준비되어 있겠죠? 아니요, 저희는 여기 오찬이 도시락 따로. 여기 도시락. 도시락. 예. 저희 또 가서.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또 감사하고 DJ님도 늘 행복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분 더 모셔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시기 어렵지만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노통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회가 역시 남다르시죠.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예, 참 예. 벅찹니다. 네. 자랑스럽고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이 역사적인 한 순간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은 오는구나. 예, 아주 참 많이 보고 싶었는데요. 예, 뭐 이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대하고 훌륭한 국민들이 이 함께한 시간들이 또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욱더 좋은 날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응원하고 또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이 진짜 봄이 온 것입니다. 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세 분이 전해주신 축전 모두 말씀 정말 감사했고요. 평화를 향한 우리의 오늘의 이 새로운 시작이 더 활짝 꽃피길 바라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반토론 마칩니다. 네, 신영원 씨의 더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네, 더 잘 좋은 들었습니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러게요. 실감이 좀 막 나는 것도 같고. 가사가 근데 또 되게 정말 와닿네요. 예. 이게 이제 오늘따라 좀 자세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노랫말이. 예. 예. 앞으로 정말 더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사대로. 예. 예. 자, 뭐 문자도 많이 오고 문자 있는데. 정말 많이 네, 근데 보내주고 계세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뭉클하고 뭐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세대들 아까 그 세대에 따른 질문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저희는 이렇게 막 그 늑대? 늑대요? 늑대 형상을 한 북한군들이 나오는 만화를 보고 자란 또리 장군. 그랬죠. 예, 그래서 예. 좀 사람이 아닌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양측이 서로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랬겠죠. 예, 그런 예. 세대를 살아오면서 서서히 뭐 가치관이 변하고 정보에 따른 내 판단이 변하고 뭐 이러면서 많은 감흥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울컥하거든요. 저희 세대는 할 때 저희 세대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참. 호르몬인가 이것도? 호르몬인가? 그래서 안 그래도 김정란 씨하고도 계속 그 얘기했어요. 예. 나는 이렇게 정말 근데 가슴이 막 이렇게 꼭 그것만은 아닐 막 거예요. 이러면서, 예,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맞죠. 자, 문자들 계속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아니 읽고 있으니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통일에 관해서 북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로 잠시 좀 뒤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들 모시니까요. 자, 50분 교통정보 들어볼게요.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심근양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것이 오늘 별 생각 안 하고 이제 들으셨던 분들 오늘 특집으로 합니다라고 예고를 네. 못 듣고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두 사람이 차분해 막 그러시는데 저희 굉장히 차분합니다 원래. 아, 그래요? 더욱 뭐 흥분되는 걸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저희 이제 이렇게 해서 2부를 마치고요. 네. 3부, 4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전문가들 모시고요. 예,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예, 관련 모시고 얘기 좀 전문가들이시죠. 나눠볼 테니까요.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그리고 통일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이들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입니다. 네. 카카오톡 TBS 앱은 무료예요. 특집 955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3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 너무 구구다우신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문영미, 전영미, 안영미님 1등급 되셨는데요. 하나 2연승을 여기에 숟가락 얹으셨어요. 남북 정상회담은 크게, 하나 2연승은 좀 작게라도 축하 부탁드린다고. 노래 들을게요. 카니발입니다. 아. 축배. (2018) 남북 정상회담 기념 우리가 남이가 특집 955쇼 초와 초특급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남북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실 두 분,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박사님, 최순미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 네. 박사 두 분 모시기에는 진짜 참 그러니까요. 처음입니다. 저희도 네, 박사님을 뭐 모시고. 나름 뭐 동네에서 척척 박사로 예? 죄송합니다. 성대모사 박사로. 자, 우선 저 애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저 가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 아주대 통일연구소에 있는 정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같은 곳에 있는 최순미라고 합니다. 역시 박사님이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박사님들 참 어렸을 때 참 박사 그러면은 마징가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요. 참 대단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직접 이렇게 두 분은 근데 굉장히 젊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실례가 되겠습니다만 예. 얼추 나이가 얼추 나이. 네, 얼추 전 아직 만 30대입니다. 또 얼추 30대. 아니 너무 방송에서 거짓말해도 되나요? 만 30대 맞습니다. 지금 부록이 넘었어요. 그게 40이 넘으셨네. 생일 안 지난 42살일 겁니다. 아닙니다. 생일 안 지나 41살입니다. 41살. 39. 예. 39과 41살 사이. 저는 젊습니다. 싱그러운 02학번 출신이에요. 아,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시구나. 오늘 저희가 아까 미리 저 3부 4부 예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과거에는 뭐 통일 그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자랐잖아요, 저희는. 근데 요즘에는 그다지 그렇게 없다 보니까 통일에 관한 관심들이 좀 젊은 세대들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뭐 그런데 이곳에 관련된 전문가 즉 박사가 소위 젊은 세대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동생들이야. 이 진행은 뭔가요, 지금 갑자기? 죄송합니다. 나이 진행. 아니, 이건 뭡니까? 두 분 박사신데 나이로는 저희가 우위잖아요. 기선제압. 한번. 숙청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젊은 전문가들, 또 북한 전문가들 나오시니까 네, 느낌이 좀 네. 색달라요. 저희도 참 오늘 괜찮게 좀 한 것 같은데, 그때 하여튼 좀 뭐랄까요. 이런 자리에 또 불려 나가시거나 아니면 출연하셨거나 했을 때 대부분의 이 관련 박사분들이나 저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좀 연세가 좀 연세 있으시고 그 사이에 이렇게 끼면 그렇죠. 좀 이게 뭘 한다고 그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KBS 말해도 되나요? 이미 말한 거고. 네, 네. 타 방송에 뉴스 인터뷰를 했다가 네. 어른들께 이제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정보라고 하는 것이 누적된 것만이 최고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저는 뭐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정대진 박사님은요? 오늘도 사실 공개를 안 하고 이제 비공개로 와서 지금 그냥 뚜껑을 열어버린 거죠. 정말요? 주변에서 예, 네가 주변에. 어딜 나가냐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는 길에 그냥 이게 잠깐 이렇게 올리고 이왕 예, 온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는 뭐 길을 오늘 막으시고. 바쁜 날이다. 그냥 간다. 그냥. 저는 그렇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정대진 박사님은 충분히 액면가로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피부가 지금 피부를 보세요. 자, 두 분간 얘기 안 나눠보겠습니다. 나가니까 얼굴은. 네. 자, 이번에 말이죠. 조용필 씨가 북한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이미 네. 두 분이 2013년에 그걸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사실 근데 저희가 예언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끼리 이제 하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예전에 그 정대진 박사가 용필이 형이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네. 아주 그 바람을 담아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서 한번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예언적 주장해서 이래서 꼭 갈 것이다 언젠가는. 예. 그 당시에도 갈 때 2005년도 공연을 마지막으로 이제 조용필 선생님이 하셨는데 예, 예. 그때도 그 방송사 측에서 한 3고 초려를 하는 끝에 가셨어요. 어려운데 남북 관계 경색이 되어 있을 때 팬들이 있는 곳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그 말에 가서 어려운 상황에 공연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돌파구를 또 한번 마련하셔야 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짜릿하셨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방송이 그게 제가 했었는지 잘 까먹고 있어가지고 사실 한 5년 전이라서. 아, 누가 챙겨줬구나. 네, 챙겨줬습니다. 네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어. 뭐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또 뱉어놓고 나면은 이게 또 네. 남아 있습니다 증거로. 네. 예, 예. 지금 계속해서 저 질문으로 오고 있는데 일단은 얘기 좀 나눠본 다음에 질문을 다뤄드릴게요. 대학에서 그럼 전공을 뭘 하신 거예요, 두 분은? 두 분 다, 어떻게 예. 했길래 북한 쪽 전문가가 됐을까요? 아, 저는 원래 법돌이었습니다. 법학 전공을 했고요. 국제법 네. 전공을 했는데 그 국제법을 공부하지만 다루는 소지는 다 북한 통일 쪽으로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우리 정대진 박사님. 그리고 또 우리 최 박사님. 최 박사님. 저는 경영학을 했어요. 네, 아주 다르네요. 네, 독특한 케이스인데 네. 경영학을 하다가 좀 개성공단 노린 겁니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저는 광고 쪽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언론이나 광고 쪽 일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미국인 교수님 한 분이 네. 대학교 때 그 뭐죠 정치 마케팅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마케팅 경영학의 한 분과니까. 네, 네. 근데 북한 전공자인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욱해가지고 미국인이 북한을 다루는데 한국인이 가만히 있을 맞다, 수 있나? 맞다. 네, 그런 호기롭게 시작을 했죠. 그 계기가 또 멋있네요. 네, 또 진짜 한편은. 멋있네요. 예, 저런 마음을 네.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가짜죠. 예.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렇죠. 아니, 정말 잘된 선택이죠. 일단 두 예. 분을 다시 한번 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아주대 통일연구소에 계시지만 정대진 박사님은 이제 Y대 예. 통일학 박사시고, 네. 그죠? 네. 최순미 박사님은 이제 K대 네. 북한학 박사세요. 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립니다. 네. 이분들의 말씀은 힘이 있다. 젊지만 힘이 있다. 네, 저기 스스로 이렇게 막 불안해 자꾸 얘기하게 돼. 뭐 이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과 함께 북한과 통일에 관한 얘기, 그중에 특히나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아마 어디서 듣지 못했던 재밌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서 정말 북한에 대해서 문화건 뭐건 간에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많이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의 0951번이고요. 장문과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들고요. 카카오톡,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자, 이게 뭐라고 떨린다면서 물을 많이 마시고 계시는데 잠깐 노래 한 곡 나가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도 질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회담이 1시간 반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끝났잖아요. 오전 12시 쯤에 회담을 끝났죠? 끝내면서 나눴던 마무리 발언이 약간 공개가 돼서 말씀을 또 드렸고 네네.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좋은 논의를 많이 나눠서 남북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선물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또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성과를 기대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만족을 드렸으면 한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 네. 오후 회담은 이제 오찬을 각각 이제 가서 먹고 가서 오죠. 이제 네, 같이 드시겠죠. 모셔가지고 예. 다시 모여서 식수 행사를 진행한 뒤에 바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또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식수 행사를 또 우리 배치수 씨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나무 관련돼서 그게 저기 한라산 hul가하고 이제 저기 백두산 이렇게 하고서 대동강 물을 부으면은 민감한 소나무가 힘들어한다. 아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왜 본인이 걱정을 해요? 나무 입장에서 걱정하면 어련히 안 됩니까? 알아서들 잘 해주시겠거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김진세 되는데. 작가가 제일 걱정했어요. 출석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걸린다고 지금. 어제부터 계속 그 걱정이에요. 아이고 2년 동안 이게 죽어가면서 이게 티를 안 낸다고. 7년이라고 또 그러더라고. 자,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두 분 네. 준비되셨죠? 네. 예. 이 두 분은 누구시냐면은요.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박사님, 최순미 박사님이십니다. 네, 우선 저 세부적인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뭉뚱그려서 좀 이렇게 좀 넓은 의미의 질문일 수 있겠는데 이걸로 한번 편안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네. 8941번을 주셨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아마 북한 주민분들마다 다를 텐데요. 네. 그래도 뭐 USB나 SD 카드 통해서 가요나 드라마 좀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예. 통로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고 예. 근데 전혀 없이 그 산골에 예. 붙여 계신 분들은 이제 자기 사시는 영역만 알 거고. 근데 전혀 또 붙어 있다 보면 뭐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 사정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도 뭐 한국 다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USB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영화. 근데 가요 프로그램 이런. 평균적으로 볼 때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남한보다 각각에 대해 서로 아는 정도를 따진다면 북한이 남한을 더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왜냐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저희는 북한에 대해서 솔직히 이렇게 관심이 크진 않잖아요. 막 챙겨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뭐 북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뭐 없잖아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크겠지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저희도 이제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네, 그것이 결코 현실적이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다 저희가 외제차를 타고 좋은 것들을 먹고 삐까번쩍하게 사는 줄 알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특정 그 계급의 문화 그런 것들을 드라마나 영화 통해서 보신 분들도 어떤 많으시죠. 부류의.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북한에 하여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네. 완벽하게는 아니다 보니 오해도 불러일으키긴 한다라는 그럴 거죠. 수 있죠. 예. 단 접하긴 많이 접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또 저도 궁금한데요. 정병일님께서 북한에도 택시가 있나요? 네. 제가 택시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이 되면 평양까지 기름값만 받고 태워드리겠습니다. 무료 승차 가능하시다고. 통이 크십니다. 저 첫 번째 신청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두 번째로. 기름값도 꽤 저희 나올 아빠도 택시를 하시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북한에 택시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오신 분들께 이제 계속해서 여쭤봤는데 택시 양이 많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일단 교통량 자체가 저희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남한에 비해서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네. 어쨌든 존재는 한다. 네. 이용하는 층은? 이용하는 층은 뭐 택시 바쁜 사람? 비용을 사용할 낼 수 있는 바쁜 층. 바쁜 층, 높은 층. 돈이 좀 있는 층. 있는 층. 예. 있긴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자, 또요? 예. 이응상님. 통일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단계를 거쳐야겠지만 다시 시작했으니 서서히 밟아야겠죠. 일단 한국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평양과 주요 도시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음식을 어떻게 느낄까요? 그런 시스템에 이거는 대해서 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짜거나 기름지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 음식은. 네. 평양 음식은 심심하거든요.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중국에 오래 계시다가 오신 분들은 그나마 입맛이 익숙하실 텐데 좀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짧게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은 짧게 있다 넘어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케이크를 사줄까 하면 떡이 더 좋다고 하고 예 그리고 뭐 피자나 치킨을 시켜줄까 하면 오히려 그냥 한식을 더 원하더라고요. 근데 또 국내 그 프랜차이즈들이 얼마나 또 빠릅니까? 그렇죠. 맛을 기가 막히게 또 퓨전으로 해서 맞춰가지고. 그럼요. 맞추겠죠. 그나저나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그 뭐 햄버거 피자 가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럼요. 있어요? 네,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10년 전쯤에 김정일의 지시로 피자 가게, 이탈리 피자 가게가 생겼어요. 미래의 과학자 거리에. 그래서 거기 보면 뭐 파스타도 팔고요. 그러니까 메뉴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야채 피자, 치즈 피자 뭐 이렇게 다양하고. 와플도 있습니다. 네, 와플도 있고. 그리고 뭐 청년 호텔 같은 데 들어가 있는 햄버거 가게도 있고. 청년 호텔이라는 건 뭔가요? 호텔이죠. 호텔 이름인데 청년 호텔이에요? 네네. 이름 잘 졌네요. 그리고 이거 미래의 무슨 과학자 거리요? 네네네. 북한이 이제 과학 기술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투자도 많이 하고 과학자들 융성하는 그 사업에도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건물들도 이름도 이렇게 붙이고. 네, 건물이나 이제 길들을 다 그렇게 붙여서. 네. 평양 신도시죠. 그렇죠. 거기 한 계획을 70층짜리 하는 거죠. 건물들도 아, 들어서고 그래요? 단 1년 만에 신도시. 신도시 같은 개념. 신도시. 과학자들을 이제 주로 입주하고 뭐 이렇게 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저기를 아마 제 생각에는 약간 실리콘밸리 같은 걸 만들고 싶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 건물도 보면은 핵 원자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건물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모양. 뭔가 또 그런 뜻이 있었겠군요. 그렇겠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알겠습니다. 또 YINGJI99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북한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만이 넘는다라고 하던데 진짜입니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면은 거의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을 텐데 그랬겠죠? 그때 그냥 핸드폰 사용자가 200만이 넘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추측하는 바가 아니고 실제로 북한에서 그 오라스콤이라는 이집트 회사가 들어가서 합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 수를 조회했을 때 그 정도 나왔었어요. 몇 년 전에. 네, 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인터넷이 아니라 인트라넷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말하자면 약간 그 과시용 그리고 뭐 부의 상징 뭐 이런 거라서 저희도 이제 신형 핸드폰 나오면 빨리 바꾸지 않습니까? 요즘 브랜드도 2개나 있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중국 핸드폰도 있고 뭐 이집트 핸드폰도 있고 북한 것도 있고 네, 저쪽 있다고 다양해요. 네, 굉장히 다양해요. 이집트. 왜 이집트요? 네, 지금은 그 회사가 나왔는데 그 오라스콤이라는 회사도 되게 독특한 회사예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지역만을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들어가는. 왜냐하면 리스크가 위험 지역일수록 리스크는 크지만 또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니까 사장이 한탕주의 그런 느낌일 수 있죠. 도전 정신. 그 관련된 분이 들으시면 사과하세요 그 사장님께. 죄송합니다. 이집트어로. 또 대사관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네. 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예, 잠시 뒤에 4부에 또 본격적으로 또 많은 질문 나눠봅니다.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그러네요. 근데 질문 것도 많고. 많이 올라옵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질문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끼리도 막 궁금한 게 있으니까.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그 955쇼 TBS 차원은 아닙니다. TBS 차원은 아니고 좀 범위를 좁혀서 955 차원에서 가졌던 의문 내지는 걱정. 소나무. 과연 괜찮으냐? 아니 그냥 방송 들어가기 전에 툭 던졌는데 그걸 또 어떻게 또 섭외를.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박석권 교수님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순천대학 조경학과의 박석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경학과 교수님. 맞으십니다. 정확하게 연결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요. 소나무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듣고 제가 겪기도 했는데 소나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서 옮겨서 다시 식수를 했을 때 그 흙이 섞이거나 뭐 이랬을 때 좀 이게 좀 애가 힘들어할 수 있다. 물도 섞이고 그러면 그래요. 제가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조경수로 소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기념 식수용으로는 가장 적합한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국가 2절에도 남산위의 저 소나무라고 그래서 그렇죠. 소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는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조 토양에 잘 자라기 때문에 뭐 식재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잠시 뒤에 남북 공동 기념 식수를 하잖아요. 예.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죠? 찬성이죠. 당연히 찬성입니다. 제 얘기는 뭐가 된 건가요? 이게 소나무가 잘 죽기도 하더라고요. 흙도 섞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민감해요? 그렇게 민감하진 않고요. 이 사람 예, 뭐 적용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식도 많이. 예, 뭐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잘 사는 걸로 다들 알고 있고요. 심지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참 쓸데없이 기우를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우리 박석훈 교수님 연결해서 정확하게 들어보니까 속은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예. 왜냐면 배치수 씨 얘기만 듣고 있었으면은. 기왕 그러면 연결된 김에요, 교수님. 오늘 그게 1953년생 소나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 정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박 교수님을 통해서 이 소나무가 괜찮다. 뭐 햇볕도 좋아하면서 이게 잘 자란다. 뭐 이식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작스러운 연결에도 그 말씀 저 차분히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나무에 관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연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요. 박석권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이제 잘 죽어요. 뭘 잘 죽어요? 지금 잘 산대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까지 드릴게요. 저 일반인이 옮겨 심으면 죽어요. 전문가가 옮겨 심어야 되고. 배치수 씨가 옮겨 심어서 그 소나무가 죽은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순천대 조경학과 박석권 교수님이었습니다. 시원합니까? 아니, 저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찾아보고 얘기해야지. 이제.
두 분 웃지 자, 마세요. 계속해서 예. 크게 웃으십니까?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박사님, 최순미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네. 스마트폰까지 아까 들어봤고요. 2592번을 주셨는데 이거 궁금할 수 있어요. 학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초6, 중3, 고3에서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의 교육 제도는 어떻습니까? 2013년도에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533으로 알려져 있어요. 초등학교가 5년이고 소학교 5년, 예. 초급 중학교 3년, 네. 고급 중학교 3년. 533 11년. 그럼 우리나라보다는 1년 짧은 거네요. 1년 짧은 걸로. 2013년에 이제 학제가 바뀌기 전에는 저는 어땠어요? 10년 의무교육이었어요. 더 짧았네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11년으로 바뀌었고, 근데 이제 그들 입장에서도 1년이 더 늘어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적응되고 이게 교과들이 커리큘럼이 바뀌고 이러는데 또 적응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모든 학년이 다 똑같이 맞는 수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제는 좀 익숙해진 그렇죠. 5년이 제도가 됐다. 533.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또 계속해서 교육하고 관련된 건데요. 건망증 지조님께서 북한도 좋은 대학 가려고 재수, 삼수 하나요? 예. N수생이라는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N수생이라는 말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재수 삼수는 합니다. 해요? 네네. 이제 북한도 그 고급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 진로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본인이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직통학생이라고 해서 대학을 바로 가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예컨대 뭐 과외를 받는다던가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있어요. 네, 과외가. 있죠. 그리고 한번 도전을 했다 실패하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재수 이런 게 되겠죠. 그 직통 학생이라 하면 대개는 그 의무 그 교육제가 끝나면 바로 군을 가는데 바로 대학 군을 가지 대학을. 않고 대학으로 바로 간다 해서 직통 학생이라고 한다는 왜 거죠. 그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성분이 좋은 이게 소위 말해서 출신 당원의 뭐 이런. 자녀들이라거나 성분이 근데 좋은 막 머리가 나빠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질문. 아니 근데 막 실제로 성분은 좋고 머리는 성적이 나빠. 안 돼. 막.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만난 그 분들 중에서 가난한데 실력이 좋아서 그러니까요. 대학을 갔는데 학비를 못 내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본 바에 따르면 성분이 좋아서 온 친구들 중에서 그 실력이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하거나 네. 아니면은 올 수 없는 수업도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꽤 많았다 이런 이제 증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은데 출신 성분만 좋아서 또 좋은 대학을 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머리는 진짜 좋아하고 실력은 좋은데 이게 학비도 못 그렇죠. 내겠고. 진학은 하지만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회나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거기는 뭐 그런 거 없나요? 장학생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겠죠. 이제 받는 사람이 받겠죠. 그리고 또 극히 일부긴 하지만 요즘은 그 탈북의 추세 중에 기획형 탈북이라고 해가지고 네. 유학을 가는 것처럼 한국으로 탈북을 오는 보내는 고위 급 자녀들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과 풍문들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가장 최신 정보. 네. 그렇습니다. 자, 울리불리님. 이거 중요한 빨리 하세요. 질문입니다. 젊은 청춘들의 결혼은 중매, 연애 중 어느 편이 더 많은가요? 그리고 젊은 청춘의 취업은 당 충성도나 추진 성분으로 결정되기도 하나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뒤에 질문은 대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도 당 충성도,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근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실력이죠. 예컨대 뭐 그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예능에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면은 출신 성분과 별개로 발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러지기도 하고 소질이 있을 경우. 근데 이제 결혼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저희 팟캐스트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 두 팟캐스트 하시죠? 네. 예전에 했습니다. 네, 했었죠. 네. 저희가 뭐 했다 말았다 합니다. 취미생활이라서. 근데 그 결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연애를 뭐 퍼센트가 몇 퍼센트다, 중매가 몇 퍼센트다, 그건 저도 알 수 없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예전에 비해서 연애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부모들이 정하거나 이제 성분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연애도 많이 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또 북한 시장화가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이 논리로 많이 굴러가요.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마켓플레이스뿐만 아니라 정말 시장의 경제 논리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버는 혹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여자를 남자들이 선호를 한다거나 맞벌이를 원하는 그렇죠. 장사를 잘하는 네.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돼서 혹은 소개를 받아서 가는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죠. 네. 연애를 할 때도 많이 따라오네요.
네. 북한에서 능력 있는 남자친구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한테 스마트폰을 사줄 수 있는 남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예. 혹시 그러면 참 결혼 네. 정보 업체도 있나요? 그런 건 없지 없나요? 않을까요? 자꾸 그 질문을. 아니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문영민 전현민 안현민님이 방금 문자 주셨는데 북한에도 전현민 씨처럼 지내시는 분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싱글로 쭉 사는. 아 있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럼요. 있죠. 이거 보세요. 당과 결혼한 거. 당과 결혼. 이분은 당분이랑 결혼해갖고 자꾸 단 걸 먹거든요. 쭉 산다니요. 그 사람이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네. 사람이. 그런 스타일의 그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부분 못 비슷한. 만나면은 홀로 사시는 네? 분들 그럼요. 계시겠죠. 예. 사람 사는 성분도 안 좋아. 돈도 네, 못 맞습니다. 벌어 이러면 또 그러실 수도 있지. 그래서 저기 많은 분들이 전영미야말로 통일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비상착륙님, 북쪽도 우리나라처럼 검찰, 법원, 변호사 이런 거는 사법제도 이런 식으로 뭐 상권 분립이 된 나라는 아니죠? 그렇진 검찰이나 않죠. 법원 제도들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재판을 받고. 네, 재판 제도도 있고 다 예. 있습니다. 아, 이혼 재판도 합니다. 그래요? 네. 이혼 재판이요? 예. 네, 이혼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당이 그 정해놓은 이혼 사유에 따라 그 그냥 안에 아무나 이혼할 수 있는 게 부합해야 돼. 네, 거기에 부합하여야 이혼이 가능하죠. 막 승질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첫 그 질문하자마자 대답드렸던 거는 상권 분립이라고 보긴 어렵다. 북한의 이제 체제상. 법제도는 있지만 그렇죠. 그런 제도도 있긴 있다. 네, 자, 질문 또 있습니다. 계속 옵니다. 2412번으로요. 북한 사람들의 결혼식은 어떤 식으로 어떤 장소에서 하는지. 저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그래서 결혼식 자체는 지금 굉장히 서구화됐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양장을 입고 웨딩드레스. 그러니까, 양장 웨딩드레스까지는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아니에요. 양장. 네,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분홍이나 붉은 계열의 그 한복을 입으세요. 한복 입고. 근데 한복이 점점 드레스처럼 되고 있죠. 길어지고. 네, 점점 이제 화려해지고 네. 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웨딩 촬영 같은 것도 저희는 뭐 야외 촬영도 하고 뭐 경치 좋은 데 가서 하기도 하고 스튜디오 가서 하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에서는 그 탑이죠. 뭐 주체사상 탑. 네. 뭐 그런 데서 붉은 청년 그 군의대. 밑에서.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장소들이 그런 데서 웨딩 촬영을 하죠. 그렇구나. 네. 그래도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들어와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혼수 하잖아요. 네, 혼수. 네, 북한도 혼수가 있어요. 그 혼수에 뭐 여기 직접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네네네. 국산 밥솥 얘기 그렇죠. 나오고 뭐. 네, 예. 남한산 밥솥. 네. 네, 그거 이제 아주 인기예요. 그 전압이 이게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다르죠. 거기는 몇 볼트예요? 거기는 이제 지금 110을 저희가 예전에 썼던 110볼트. 네. 아직 전력 사정이 또 근데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죠. 실제로도 그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하거든요. 좀 강하게 지나가야 중간에 그렇죠. 손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보낼 수 있는 양이 없으면 또 할 수가 없대요, 또 그게. 그래서 아직까지 또 못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되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결혼식 어떻게 네. 그러면 상견례도 합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많이 들어오세요. 사람 참. 합니까? 상견례까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사는 집들은 옥류관 같은 데 가서 하지 않을까요? 비싼 데 가서. 그렇겠죠. 네. 그 소위 말하는 출신성분이 네, 좋은데. 좋은 데 뭐 가서. 백화점 음식점 이런 데 뭐 그런 데 가서.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자, 그럼 또 개인적 질문 자제하라고. 네. 아니,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순간적으로 저 간부가 떴어요. 저 그만 좀 하라고. 자, 요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인데요. 북한에도 예능 프로그램이랑 그런 게 있나요? 예능 같은 것들. 우리처럼 이렇게 정색하고 스튜디오 만들어져서 예능 한다기보다도 만담. 만담. 우리 예전에 만남이 있었잖아요. 네. 만담. 그 만담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뭐 배우나 가수들도 배우, 공훈 배우, 인민 배우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주죠. 무슨 배우요? 그냥 일반 배우. 예. 배우는 그냥 배우. 그 다음에 이제 공훈 배우. 공훈 배우. 그리고 제일 높은 게 인민 배우. 이렇게 등급을 주고 인민 예술가 준하는 뭐. 왠지 인민 배우라든가 공훈 배우는 공무원급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들어간 상당히, 이름 자체가. 막 생활도 보장되고 막 그럽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의 그 문예 정책 자체가 예. 그 예능인들, 그러니까 문예 그 예술가들을 집단으로 관리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네, 시스템이. 네, 네. 그래서 그들 배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화가, 미술가, 뭐 아니면 뭐 음악가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배우들도 네, 그럴 테고요. 공은 뭐 화가, 뭐 인민 화가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실시간 질문 중에 저거는 좀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PUPL94님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각 종교별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북한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거기 조항을 보면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것? 종교 의식 같은 것이 이게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식의 이게 내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차원에서 완전히 전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보여지. 그렇죠. 문화적인 차원,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있다. 그리고 뭐 조선 그리스도인 연맹 해가지고 그런 그 조그련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조그련이요? 네, 조그련 이렇게 합니다. 교회도 있죠. 교회도 있어요? 있고 교회도. 사찰도 있고. 오, 그래요. 이제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면 김일성 사진.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이 이제 초상이 걸려 있죠. 그럼 십자가는 있습니까? 십자가도 있죠. 있긴 있는데 옆에 사진은 그렇죠. 그렇군요. 현실이 그렇군요. 실제로 그 예전에 김일성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자, 아까 예능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했던 예능들, 우리가 그 한동안 그 종편 방송들에서 북한을 예능 같은 컨셉으로 다루고 오신 분들을 많이 앉아서 얘기 이런 거 좀 유행처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들 보면 어느 것은 또 수긍이 가기도 하고 어느 것은 글쎄 저거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그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 나왔던 어떤 얘기들. 그 좀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좀 느낌 저희도 받긴 받았어요. 네, 사실 저희도 이렇게 내가 겪은 얘기들을 아는 거지, 내가 겪은 한국을 아는 거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지역의 자기 경험 얘기하시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그 방송의 기획에 맞춰서 좀 대본이 좀 나오기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좀 가지고 있긴 하죠. 네. 이분 어디더라? 그 천일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류마티스 천일염님께서 그 북한에도 라디오가 있냐고.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뭐 이렇게 아니면 라디오로 통해서? 라디오가 있는데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든 라디오든 채널을 국가에서 고정을 해놔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경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 극동방송 같은 데서 쏘기도 하죠. 대공방송 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다. 있긴 있군요. 그럼 거기서도 뭐 음악도 나오고 북한 노래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예. 저희도 이제 뭐 서서히 또 통일도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뭐 95.4 정도 해갖고 이제 북한은 또 나가고 평양 교통정보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발 빠르게 대처하는군요. 아직은 뭐 서울 시내 교통정보 들어봐요. 그럼요. 그래야 됩니다. 자,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신부장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대진 박사님, 최수민 박사님 함께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뭐 다 됐어요. 저희가 맡은 시간은. 그래서 두 분과 인사를 드려야 되고 오늘 그래서 가벼운 질문들 위주로 드렸잖아요. 네. 끝으로 묵직하게 하나. 오늘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묵직하고 식상한 질문 어떠십니까? 네. 정상회담은 실패하는 적은 없습니다. 결과 자체는 낙관합니다. 뻔한 얘기를 하냐. 네. 식상하니까 식상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수미 박사님. 최수미 박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남북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통일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한 방에 두 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의 식상한 질문을 단정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사실 근데 오늘 저는 그 모두 발언에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네. 김정은 이제 그 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합의가 만들어지면 그 합의를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우리야말로 그렇죠. 하고 싶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근데 남북 관계가 정말 앞으로 잘 되려면 그 오늘 나오는 합의가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그 결과들이 잘 이행되면 좀 더 발전적인 부분들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마음을 모아야죠, 뭐 우리 모두가. 그렇죠. 예. 네.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여기서 또 오늘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이 몇 년 후에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좋네. 네. 그렇죠? 네. 그때도 이제 뭐라 그랬지 아까? 바라는 무슨 예언? 뭐라 그랬죠? 예언적 주장. 예언적 주장. 예언적 주장. 저희 모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018 남북 정상회담 특집 저희 구호고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네. 수요일 9에 허리케인 라디오부터 해가지고요. 밤 9시까지 쭉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남북 정상회담의 오후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소나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잘 잘할 거래요. 네. 저희 TBS와 계속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끝곡은 소녀시대의 봄날 들으면서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 세상이 환해져요 날 다시 또